자, 부동산 명의신탁을 합니다. 자,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죄 여부인데요. 자, 일단 관련된 법률 보게 되면 부실법입니다. 자, 3조 1항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부동산에 관련된 물건에 관련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약정은 무효죠. 그리고 그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도 무효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끊고. 그래서 잠시 이따 보겠지만 명의신탁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마지막에 계약 명의신탁인데요. 요 2자간, 3자간이 요 3조, 4조 1항, 4조 2항 이 본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조항에 따라서 2자간, 3자간이 모두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횡령죄가 안 돼요. 판례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단서 있죠?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에서 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못했을 때입니다. 못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하지 않다. 이것은 계약 명의신탁에서 그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로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잠시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방금 위에서 뭐라고 했죠? 위에서 요게 다 무효를 한다 그랬잖아요. 무효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 것이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8조죠, 8조. 8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았던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중, 그다음에 배우자 명의, 이 종교단체 명의인데 이 두 가지는 판례가 있죠. 판례가 있죠. 종중이나 부동산 배우자 명의, 종교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약정은 예외적으로 유효로 하기 때문에 이때 보관자가 그 물건을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횡령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법 하에 명의신탁은 다 무효고 횡령죄가 안 되는데 이것은 횡령죄가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밑에 보시면 자, 문제점 나와 있죠? 문제점. 자,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죄 될 수 있을까의 여부입니다. 첫 번째 2자간 명의신탁. 뭐라 그랬어요?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거. 법이 보호를 안 해주기 때문에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안 돼요.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꼭 좀 봐두세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게 되면 판례 나와 있죠? 여기 양자간 명의신탁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횡령죄가 될 수가 있을까? 소극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밑에 나와 있죠?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형법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수탁자가 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로 바뀌었어요. 꼭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다음. 자, 3자간 명의신탁 나와 있죠?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치로 역시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바뀌었죠. 다 바뀌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나와 있죠. 그랬을 때에는 자, 밑에 수탁자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죄에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중간생략 등기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부동산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2자간 X, 3자간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계약명의신탁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누가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탁자 앞으로 직접 등기하는 경우를 이것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것을 보시고 이게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 효과 보세요. 무현대, 자, 그쵸, 무현대. 자,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를 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선의일 때에는 이 말이야. 그때는 유효이지만 알 때, 즉 악일 때에는 이게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쵸? 방금 읽었지? 법조문에서. 자, 그랬을 때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어떤 죄가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자, 판례는 이게 선의지 선의. 이 선의가 여기잖아요. 여기. 선의일 때에는 이게 무죄예요, 무죄. 왜 무죄일까?
명시상 약정 사실을 모를 때는 유효하게 소유권 이전 등에 넘어오기 때문에 이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뭐지? 이 보관자도 아니고요. 또 매도인 관계에서 유효하게 소유권 넘어왔기 때문에 매도인 관계에서 위탁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람이 처분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될 여지가 없이 무죄입니다.